41번 다음 회의가 개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역사신문인데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 개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임시정부의 활동 노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 이승만이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를 청원했던 사실을 알려지자 자 유명한 위임 통치 청원령 자 이에 신채호, 박용만 등 주로 이제 무장 항쟁을 이제 주장하는 일파들이죠. 임시정부와 의정원의 해산을 요구했다. 이에 상하이에는 여러 지역 단체 대표 130여 명이 모여서 임시정부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논의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국민대표회의죠. 예. 임시정부가 이게 1923년에 임시정부의 존립을 놓고서 이제 국민대표회가 열렸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위임 통치 청원. 이제 임시정부가 초기에는 외교 노선에 치중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죠. 위임 통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국내를 연결하는 이제 연통제가 일제에 의해서 발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금줄 이런 것도 이제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임시정부의 존립을 놓고서 자 임시정부를 없애고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창조파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부분만 좀 고치자 이렇게 돼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창조파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단재 신채호라든지 뭐 신숙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문창범 개조파는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이 있죠. 임시정부를 계속 유지하면서 문제점만 고치자는 그런 입장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나가 되겠죠. 이후 많은 인사들이 임정을 떠나면서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후 나타난 인물이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2번 밑줄근 이 운동의 표로 적절한 것은 학생 여러분 여름방학을 이용해 고향으로 돌아가 문맹타파에 힘씁시다. 문맹타파. 그래서 이를 위해서 1931년부터 본신문사에 주최한 이 운동이 오히려 2회를 맞이했습니다. 뜻 있는 학생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1930년대 초에 농촌에 낙후된 농촌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농촌 계몽 운동이 언론사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언론사가 조선일보가 동아일보가 있는데 자 조선일보는 1929년부터 조선어학회와 함께 한글을 보급하는 문자 보급 운동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는 1931년부터 브나로트 즉 브나로트라는 건 러시아 말로서 농촌 속으로라는 뜻인데 대학생들이 이제 방학 때 고향의 농촌에 가서 이들을 이제 계몽시키는 그러한 운동이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동아일보의 부나로트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어떠한 운동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우리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것이죠. 1920년대에 있었던 물산 장려 운동이 되겠고요. 잘 살려면 어린이를 위하라. 이것은 천도교 소년회를 중심으로 있었던 소년 운동이 되겠고요. 한민족 1천만이 일원씩이란 구호 아래 성금을 걷어서 대학을 설립하자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되겠고 천차말변의 천시 천하게 보는 시각 이것을 철폐하자. 자 이것은 백정들의 대우를 바꾸자는 형평 운동이 되겠습니다. 진주에서 시작했죠. 1923년부터.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43번 다음 방침이 결정된 이후에 이후 시행된 일제의 정책으로 오는 것은 자 조선인 지원병 제도를 채용하고 자 내선일체란 말이 나오네요. 자 신사순겸 이게 뭐 신사참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본의 국제관념을 명징하고 사상선도를 도모하는 황국신민이란 말이 나오죠. 천황나라의 신하된 백성. 자 이것은 바로 이른바 민족 말살 정책. 예. 그래서 민족을 말살한다는 것은 뭐 다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적인 걸 없애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 역사라든지 언어, 그러니까 이런 것 등을 이제 없이 하고 일본인으로 동화시켜서 일본이 동화되면 조선인이 참정권 확대가 안 되겠죠.
전쟁으로 내몰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배경은 무슨 배경이냐면 바로 중일 전쟁, 1937년 중일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그 이듬해에 총동원령을 내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인적 물적 수탈을 위해서 총동원령을 내려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인적 수탈에는 뭐 지원병 제도, 징용, 징병, 뭐 정신대 등등등이 있고요. 물적 수탈에는 뭐, 미국 공출, 금속 공출 등등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인화 시키기 위해서 황국 신민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어떤 사상적인 것으로 이제 바꾸는 것인데 신사참배라든지 뭐 궁성요배라든지 뭐 창씨개명, 뭐 황국신민의 서사 등등등을 통해서 완전히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 그런 것을 시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중일 전쟁 이후 1937년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이 되는 조선 태형령을 시행하였다. 자, 이것은 1910년대 민족 말살기 민족이 아니라 무단 통치기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1912년부터 1920년까지 조선 태형령, 조선에게만 적용되는 매질을 가하는 그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강압적 통치를 목적으로 헌병 경찰 제도를 통치했다. 이것도 1910년대 무단 통치 때죠. 20년대 이후로는 이제 보통 경찰. 자,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을 공포하였다. 자유스러운 기업 설립을 방해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1910년대 모습이고요. 4번은 잠깐 건너뛰고 5번에 보면은 토지조사 사업,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을 명분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지만 기한부 신고제를 통해서 미신고 토지는 다 총독부가 다 가져가죠. 이것도 역시 1910년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 독립운동 탄압을 위해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을 제정하였다. 예, 그래서 이제 전시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뭐 일체의 독립운동 이런 걸 하게 못하도록, 그래서 미리 예방적으로 이제 구금을 할 수 있는 꼬투리가 잡히면 뭐 그러한 것이 1940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각 시기별 그러한 일제 통치 정책인데 민족 말살기는 자주 출시되니까 꼭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44번 다음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을 가장 적절한 것은 4월 29일에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자 여기 보면 홍코공원 이렇게 됩니다. 바로 1932년 4월 29일에 있었던 윤봉길 의사의 바로 의열 활동이죠. 상해 홍코공원 의거. 여기서 상해 주둔 사령관인 시라카와 대장 등 많은 인명을 폭살시켜 대한민국의 기계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 윤봉길은 이제 이봉창 의사와 함께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 소속이죠. 자, 임시정부가 앞서 문제에서 나왔지만 국민 대표 이후 굉장히 침체기를 많이 겪었었는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바로 이러한 한인애국단을 이제 창설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만보산 사건 등으로 인해서 이제 만주에 거주한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어떤 관계가 좀 악화되는 이런 것 등을 이제 해결하려는 뭐 그러한 모습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거를 통해서 당시 중국 국민당 실권자인 장개석이 이제 천만 중국 청년이 못한 일을 이제 윤봉길 의사가 해냈다. 조선 청년이. 그래서 전폭 임정과 그 부정 활동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는 원인을 조사한다. 자, 자유시 참변은 1921년 6월에 있었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1920년 10월 청산리 대첩을 절정으로 해서 우리 만주에 있던 우리 독립군들이 합심을 해서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바로 일제의 보복 감도 참변을 해서 만주에서는 활동이 조금 힘들어지자 또한 소련에서 당시 이제 우리 독립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반제국주의 활동으로. 그래서 이제 소련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독립군들 이제 대한 독립군단이라는 이제 단일 대우를 갖추게 되는데 서해를 총조해서 이 지휘권을 놓고서 당시 우리
조선인 공산당 중에서 이제 두 가지 파가 있는데 이르크추파와 상해파 간에 이제 갈등이 있어서 어, 이 상해파의 이제 그 사주를 받은 소련 적군에 의해서 강제 무장 해제를 당하는 과정에서 거부하고 총 맞고 뭐 물에 빠져 죽고 그래서 거의 괴멸화 되었습니다. 미중유의 어떤 항일 무장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신흥 무관학교의 설립 배경은 무엇이냐면 자 신민의 회원 중 이회영, 이시영 형제, 석주, 이상용 등이 만주 서간도에 이제 집단 이주를 하면서 이제 단체로는 경학사를 세우고 장기적으로는 독립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신흥 강습소를 이제 세우게 된 것이죠. 바로 독립군 양성을 위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복벽주의를 내세운 단체 이게 바로 임병찬이 설립한 독립의군부가 되겠습니다. 복벽주의라는 건 대한제국을 재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임병찬이 세운 그런 단체이죠. 그다음에 중강단을 중심으로 북로군정서가 조직된 과정을 살펴본다. 자, 항일 정신이 가장 투철한 종교 중에 하나가 바로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교인데 이 일파 사람들이 북간도 쪽으로 집단 이주를 해서 중강단을 설립하게 되고요. 이것이 군 조직으로 개편된 것이 바로 북로군정서가 돼서 청산리 대첩의 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45번 각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박인호 선생인데 자 이분은 사회주의자들이 순종의 인산이를 기회로 모모를 준비할 때 자 이거 하려는 거자 일제와 3대 항일 운동 큰 세 가지가 있죠. 1919년 3.1운동 또 하나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60만세 운동 1926년 그 다음에 학생들이 주도하여서 일어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있습니다. 1929년인데 자, 이 60만세 운동은 자 마지막 조선의 왕인 국왕인 이제 순종 인산일 장례식을 기회로 해서 자 여기 보면 사회주의 세력 또한 여기 나온 것처럼 이분이 이제 천도교시죠. 박인호 천도교 또 학생들 조선학생 과학연구회 등 이러한 여러 세력들이 이제 동시 추진을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주의 쪽은 이제 미리 발각이 돼서 학생 위주로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따라서 60만세 운동은 이제 항일 운동을 해서 이제 단일 대우를 갖추는 민족 바로 유일당의 그러한 희망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적인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좌우가 합치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정우회 선언이라서 이제 사회주의 단체인 정우회가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제외할 수 있다. 그래서 이후 이듬해 신간회가 1927년 창설되게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조선 노동 총동맹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자, 이것은 이제 노동쟁이가 되겠는데, 자, 이게 1927년에 조선 노동 동맹이 결성이 되는데요. 그 이전에는 1924년에 조선 노농 총동맹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노동자와 농민, 그러니까 노동쟁이 소작쟁이를 같이 주관했겠죠. 근데 좀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1927년에 노동운동은 이제 조선 노동 총동맹으로 그 다음에 소작쟁이 등 이런 농민운동은 이제 조선 농민총동맹으로 각각 나뉘어서 전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비밀결사 애국대목단체 바로 신민회가 되겠죠. 신민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백오인 사건을 조작을 해서 연루시켰지만 실제로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1911년에 해산이 됐고요. 신간의 중앙본부가 진상조단을 파견했다. 자, 이것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자 신간에서는 진상조단을 파견하면서 이것을 더 널리 알리게 되면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전국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 시장 배경이 됐다. 자, 이것은 3.1운동이 되겠죠. 3.1운동은 민족이 거적적으로 일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운동이죠. 그래서 일제는 강압적 문화 통치는 힘들다. 그래서 기만적이지라도 일단 풀어주는 문화 통치로 일단 바뀌게 된 것이죠. 헌병 경찰에서 보통 경찰 등등등등.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6번 가에서 다 학생이 발표한 법령을 공포된 순서대로 옳게 나눈 것은 자 일제강점기와 조선교육령 변천이 있는데 총 4차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4년으로 하고 이게 바로 1911년에 제정이 된 1차 조선교육령이 되겠습니다. 자 1차 조선교육령의 특징은 일단 일본인과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민화 교육. 예, 이게 바보로 만드는 것이죠. 예, 그냥 바보로 만드는 것은 이제 고등교육, 대학 교육은 안 시키고 초등교육과 기술교육 쪽으로 부려먹기 딱 좋은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나마 이 초등교육에 해당하는 보통학교도 이제 4년으로 보통 일본인 학교는 6년인데 4년으로 더 줄었고요. 예, 기술 쪽으로 해서 이제 실업교육을 좀 하는데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6년으로 하고 사범학교와 대학을 설치했다. 자, 이것은 1922년에 있었던 2차 조선교육령이 되겠습니다. 자, 문화 통치가 되면서 이제 우리 한민족을 일제와 어느 정도 좀 똑같이 해줄 필요를 일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4년에서 다시 6년으로 늘어나고 이제 뭐 고등교육도 가능하게끔 즉 사범학교와 대학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는데 자, 그래서 우리 이후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이제 추진이 됐어요. 이 기간에. 그렇지만 일제는 경성제국대학을 먼저 설립하면서 선수를 쳐버리고 아무나 들어가기 힘든 일제 수능적이고 부유한 지도층 이런 사람들만이 자제들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는 뭐냐면 바로 3차 조선교육령이 되겠습니다. 1938년인데 1938년, 1930년 중일전쟁 이후죠. 점차 이 조선인들을 전쟁으로 내모는 아까 그 민족 말살기 정책에서 나왔지만 그래서 어떻게 되냐 황국 신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조선어가 이제 2차 때는 이제 필수였어요. 근데 이것을 돌연 선택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도 이제 그냥 뭐 보통 학교 그랬는데 일본인 학교의 명칭이 바로 소학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심상 소학교로 계칭을 하게 되었고요. 조선어가 이제 선택 과목이 되고 그다음에 여긴 나오지 않지만 이제 두 가지 알아둘 것이 있는데 1941년 천황 칙령에 의해서 이 소학교를 초등학교나 소학교를 뭘로 바꾸냐면 황국신민학교라는 의미인 국민학교로 계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3년 마지막 4차 조선교육령 때는 완전히 이제 전시 체제 교육이 되고 그리고 아예 조선어를 쓸 수가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주 무자비한 그러한 교육이 되어버렸죠. 자 그래서 순서는 그냥 가나다 1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밑죽은 개헌의 결과로 오른 것은 자 지난 29일 자유당 및 행정부의 헌법 확인을 규탄하고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표결 결과가 135.33을 해서 136면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부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자유당 정권은 수학자를 이제 모셔가지고 이른바 4, 4, 5, 4 미만은 버리고 5부터는 이제 위로 산입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3 미만이니까 이거 130 자, 뭐야? 이게 3분의 2가 136명이냐, 이제 135명이는데, 이게 미만을 버리니까 135명만 돼도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 희한한 논리로 이제 바뀐 것인데, 이게 바로 이제 1954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사회 개혁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이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이제 재헌헌법에 의해서 나타난 게 초대 대통령인데, 이승만이죠.
한해서 중임 제한, 두 번 이상 할 수 있는 거 중임 제한을 없앤, 그래서 삼선이 가능하게 만든, 이상을 가능하게 만든 그런 법령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 개헌 당시의 대통령, 예, 그 중임 제한이, 예, 바로 이제 철폐된 것이죠. 예, 바로 개헌 당시 이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떠한 개헌과 관련된지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사사의 경우는 이제 개헌 차수로 될 때는 2차 개헌이 되겠고요. 자, 정부 형태가 내각 채임직으로 바뀌었다. 이건 1960년 바로 4.19 혁명의 결과물인 바로 3차 개헌, 의원 내각제 개헌이 되겠죠. 그래서 장면 내각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일주체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다. 자, 이것은 1972년 7차 개헌이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 있었는데 대통령 간선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뽑는 곳은 통일주체 국민회의고, 자, 그 다음에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직선제 설치다. 이게 바로 현행헌법, 바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인 것이죠. 9차 개헌이 되는 것이죠. 국회에서 선거 방식, 간접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이 설치했다. 이것은 이제 재헌, 처음 헌법이 마련된 당시에 그러한 헌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된 것이 이 발췌 개헌이라서 이제 1952년에 국회에서 여기 재헌헌법에 의하면은 이제 그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 선출했는데 간선이지만 발췌 개헌에 의해서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는 직선제 개헌이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따라 하나는 이제 8차 개헌도 많이 나오는데 8차 개헌은 이제 이른바 50헌법이라 가지고 이것도 역시 대통령 간선제입니다. 유신헌법처럼 약간 차이가 있다면 유신헌법은 대통령 임기가 6년에다가 연임 제한이 없는데 50헌법인 이제 8차 개헌에서는 7년 단임 한 번밖에 못 하고 대통령 간선제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5차는 이제 전형적인 대통령제, 박정희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하는 것인데 대통령 내각 책임제에서 다시 대통령 직선제로 돌아서고, 그 다음에 6차 기원은 그 1969년인데 이제 3선 기원이라 가지고 이제 3선이 이제 가능하도록 이제 개헌을 한 것이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다음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사진으로 보는 무슨 정보. 자, 베트남 파병, 경부고속도로 준공, 유신헌법 공포. 다 박정희 정부 때죠. 자, 박정희 정부는 자 이건 이제 각 정부 시기에 경제 상을 이제 물어보는 것인데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제 강력하게 추진해 가는데 돈이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종잣돈 역할을 위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베트남 파병과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뭐 한일 국교 정상화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해서 외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5번이 되겠죠. 이런 피땀 흘린 돈을 통해서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을 도로 항만 닦고 뭐 경부고속도로, 뭐 포항제철 등등등 이러한 것이 이제 가능하게 돼서 경제가 나날이 성장하게 된 것이죠. 자, 나머지는 어느 정부 시기의 모습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농지개혁법 제정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농민.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이 농지개혁법 제정은 바로 이승만 정부 때 바로 농지개혁법이 1949년 6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금융실민제에 따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은행원. 자, 이것은 김영삼 정부 때죠. 1993년 금융의 투명화를 가져오게 됐고요. 외환위기 IMF죠. 극복을 위해 금모기 운동에 참여하는 것. 자,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죠. 그래서 IMF를 이제 조기에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한칠레 무역협정 비준을 보도하는 기자. 자, 이것은 고 노무현 정부 때고요. 2004년에 체결이 됐고 2007년에는 이제 미국하고도 FTA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49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은 우선 자 3대 민주화 운동이 있죠. 3.15 부정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4.19 시민혁명, 그 다음에 광주 민주화 운동, 5.18 뭐 운동이라고도 하죠. 1980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시민항쟁. 자 각각의 일어난 원인과 그 결과는 4.19 시민혁명은 이제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 됐고 그 결과는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의원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지고요. 광주 민주화 운동은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 등의 신군부가 이제 박정희 정부 붕괴 이후에 그러한 정권 장악을 위해서 신군부 세력은 5.17 전국 비상계엄령 확대를 내리게 됩니다. 자, 이에 반발해서 광주 지역의 학생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군대를 동원해서 잔혹하게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위권 차원에서 광주의 시민들이 시민군을 결성해서 싸우게 됐지만 결국 많은 희생을 낳은 끝에 진압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였던 피를 뿌리는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6월 시민항쟁은 전두환 정부의 호혼 정책, 즉 당시 헌법에 인 대통령 간선제를 고수하겠다는 것에 반발해서 민주화를 요구했는데 그 민주화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대통령 직선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차 개헌 현행 대통령제 개헌이 있게 되었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광주 시민이 나선가 5.18 광주 민주운동인데, 자, 정답은 4번인데 2011년에 이거와 관련된 기록물 등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2011년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는 무엇과 관련된지 살펴보죠.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되라는 것은 이른바 6.3 사태라는 것이 있는데 1964년에 있었습니다. 굴욕적 이런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 학생과 시민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 뭐 계엄령이 선포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4.13 호원전치 앞에서 나왔었죠.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를 고수하겠다는 거에서 저항하면서 난 것이 바로 6월 시민항쟁이었죠.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 이거는 4.19가 되겠고, 자 3.1 민주구국선언은 1976년에 있었던, 이거는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반유신 운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밑줄근 이 선언이 발표된 결과로 오는 것은, 자 얼굴만 탁 봐도 자 뽀글이, 이건 김정일이고요. 이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되겠죠. 역사적인 평양에서의 2000년 6.13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 갖고 2000년 6.15 공동선언이 이제 평양에서 이제 발표되었습니다. 그럼 이 6.15 공동선언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다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핵벽 정책의 이제 총 결집이라고 쓰는데, 이산가족 상봉, 그것을 정리시켰고요. 그 다음에 개성공단 건설, 그 다음에 이제 경의선 연결이라 가지고 남북의 어떤 교통망을 서로 연결시키는 뭐 그러한 것까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를 해서 현재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폐쇄가 된 이후 다시 재가동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북 간의 통일을 위한 노력 세 가지 그러한 합의문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죠. 1974년 7.4 남북 공동선언, 그 다음에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지금 나온 6.15 공동선언이 있습니다. 7.4 남북 공동선언은 핵심적인 내용은 통일의 3원칙 이것을 합의했는데,
자주, 평화, 민족의 대단결이라는 그런 모토 속에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남북 조절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는 이제 노태우 정부 때인데 1991년에 있었고요. 11월에 있었는데 이 남북 기본 합의서에 앞서서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이 먼저 있었고요. 어, 1991년 8월에 그다음 남북 기본 합의서는 12월에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와 세트로 같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이때 이미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게 제대로 이제 유지가 안 되고 있죠. 말만 합의만 해놓고서 같이 있었어요. 1992년 1월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죠.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자, 이것은 노태우 정부 때이고요. 남북조전위원회 이것은 7.4 남북선언 관련돼 있죠. 남북 유엔 동시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전에 바로 직전인 1991년 8월에 동시 가입이 이루어졌고요. 자, 그다음에 조심할 게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처음으로 성사되었다. 자, 여기 이산가족 상봉 6.15 공동선언 이후에 후속 조치에 있었는데 이때 처음 된 것이 아니라 가장 처음 이산가족 모이는 것은 1985년에 전두환 정부 때 고향 방문단이 당시 이제 뭐 그 수해와 관련돼서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이 이제 뭐 쌀 보내주고 뭐 물자 보내주고 뭐 만나는 그러한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제 고향 방문이 성사됐지만 이후 이제 상당히 중단이 되었다가 이제 6.15 공동선언 이후에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제 34회 한국사 등급시험 고급편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